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남정기입니다. 사시남정기 1편 소녀 글을 짓다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 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마침내 예부상서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태학사 자리에는 엄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벼슬을 내세워서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런 엄승과 뜻이 맞지 않았던 유희는 벼슬에서 물러날 결심을 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태자를 가리키는 태자소란 벼슬을 주었습니다. 유희에게는 나이 40이 지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연수였습니다. 유희의 부인은 연수를 낳은 뒤 그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연수는 옥처럼 환히 빛나는 용모와 글재주도 뛰어나서 10살이 되자 붓을 들면 긴 글을 단숨에 죽 써내려갔습니다. 연수는 14살이 되자 향시를 치러 1등으로 합격을 했고 15살 때는 문과를 치러 3등으로 급제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사관은 연수의 글을 장원으로 뽑았으나 글쓴이가 유연수란 걸 알고 3등으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까닭이었습니다. 마침내 연수는 한림학사에 임명이 되고 그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연수는 황제에게 자신은 너무 어리니 글 공부를 더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황제는 연수에게 20살이 되면 다시 조종에 서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연수의 집안 사람들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유이는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연수에게 좋은 짝을 맺어줘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이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두강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지만 두강이 일찍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된 누이였습니다. 유이는 그런 누이에 대한 마음이 남달리 애틋해 누이를 자주 불렀습니다. 유이는 누이에게 훌륭한 신부감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널리 퍼졌고 장안의 중매쟁이들이 집 문턱에 닳도록 들락거렸습니다. 나이가 많은 중매쟁이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쇠뇌 바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댁에서 며느리감으로 부잣집 처자를 바라신다면 엄승상댁 손녀가 으뜸이요. 어진 처자를 바라신다면 신성현 땅에 사는 사급사댁 따님이 으뜸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엄승상은 당대 최고의 벼슬아치이나 유이는 엄승상과 뜻이 맞지 않아 끝내 벼슬을 버리고 물러난 터였습니다. 주파의 말을 들은 유이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본디 나는 부귀를 바라지 않네. 무엇보다 어진 사람이 으뜸이지. 몇 년 전 쇠내에 마침 일이 있어 그 댁에 갔다가 따님을 보았지요. 그때 따님 나이가 13살인가 했는데 성품이 순하고 어질기가 이를 데 없었고 인물 또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습니다. 손재주도 좋고 글 공부에 힘도 써서 문장이 여느 사내와 견주어도 절대 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아함에 묘애란 비구니가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묘애가 4, 5년 전에 제게 신성현의 사급사댁 따님을 일러서 선녀라고 추월이더라고요. 유이는 두 사람에게 그 여인에 대해 좀 더 알 길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당나라 때 사람이 그린 남의 관음 화상이 한 점 있습니다. 곧바로 묘애를 불러 그 그림을 들고 사급사댁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 따님의 글을 청하여 받는다면 그 글재주와 글씨에 드러난 성품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묘애가 따님의 용모도 볼 수 있겠지요. 묘애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묘애는 곧바로 신성현 땅 사급사 집으로 갔습니다. 사부인은 평소 불법을 공경해 묘애를 반겼습니다.
어느 댁에서 관음 화상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귀한 그림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에 좋은 글이 없어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댁 따님께서 그 그림에 친필로 시 한 수 써주신다면 암자의 귀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사부인의 딸 정옥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관세음보살과 흡사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족자 위에 작은 글씨로 128자 시를 쓰고 그 끝에 정옥이 썼다는 서명을 마쳤습니다. 소식을 기다리던 유희는 두 부인과 묘혜가 함께 들어서자 그 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사급사댁 딸은 보셨는가? 용모는 어떠하던가? 마치 이 그림에서 나온 관세음보살 같았습니다. 유희는 족자를 받아 대청에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정성스럽고 섬세한 글씨체가 어디 한 군데 흔들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를 다 읽은 유희는 감탄을 했습니다. 유희는 당장 아들 연수를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넌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뛰어난 시입니다. 사급사댁에는 사내가 없으니 중매쟁이를 불러 혼담을 넣어봐야겠구나. 유희는 중매쟁이 주파를 다시 불러 사급사 집으로 보냈습니다. 주파는 사부인을 만나 먼저 유희의 가문을 소개했습니다. 대대로 부귀한 집안에 문체와 풍류가 빼어난 사람들이란 칭찬이었습니다. 소녀, 듣기로 유소사는 어진 재상이라 했습니다. 혼인 못할 까닭은 없습니다. 다만 중매쟁이가 한 말에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소녀 알기로 군자는 덕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거늘 그 댁에서는 소녀의 겉모습만 높이 산 듯합니다. 소녀는 그것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유소사 댁의 부유함만 크게 자랑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매쟁이가 말을 잘못 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소녀 생각에는 유소사가 어진 사람 같진 않습니다. 소녀는 그래서 그 댁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파는 유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소홀했네.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내 탓이야. 자네는 그만 물러가 있게. 네, 알아서 함세. 유희는 직접 사급사댁 근처의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이튿날 현감은 사람을 보내 미리 통보를 한 뒤 사급사 집으로 갔고 유모가 나와 객당 마루로 현감을 안내했습니다. 어제 유소사께서 관아로 찾아오셨다네. 아드님의 배필로 이 댁의 따님의 소문을 듣고 중매를 넣었으나 좋은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군. 평소 사급사의 청비남과 지조를 흠모해 맞이 않았는데 듣자니 이 댁 따님이 요조숙녀의 부덕까지 갖추었다고 해 나를 중매 삼아 혼인을 맺고자 하신다네. 마님께 승낙의 말씀을 얻고자 왔다고 아뢰주게. 말씀하신 유소사 댁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이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현감은 환한 얼굴로 돌아가 유희에게 서찰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유희도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길이를 택해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한림학사 유연수는 예를 갖춰 사시처자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신부의 어질고도 영민한 성정과 아름다움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